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는 이 가상자산과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게 보고 있고,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자산들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화폐가 새로운 기술을 또 도입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화폐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예전에 화폐 역사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있는 게 자신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은행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은행에서 장부를 작성하고 은행의 장부상 자기의 돈이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대한 달러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할 때 환전하는 경우도 다 이제 이름을 쓰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한국은행에서 다시 달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달러의 시제를 전 세계적으로 맞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달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연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를 엄청 많이 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나라인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돈을 더 풀고 한국도 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전 세계적인 사실은 인플레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먼저 이제 금리를 이제 거의 7%까지, 주식담보대출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를 7%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돈을 빌려서 7% 이상의 수익을 내야 돈을 빌리는 효과가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면 7% 이상 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빚을 많이 가진 그런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파산을 한 상태에서 왜 가상자산이 또 뜨느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얘기는 전통적인 달러에 기반한 자산이 사실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통적인 달러가 많이 좀 풀었기 때문이고, 그 어떤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급등한 자산이 현실적으로 소화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급등락을 하거나 그 가치 보존이 잘 되는 새로운 자산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화폐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기술은 스위프트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그런 장부가 아니라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그런 장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역사적으로 가장 검증된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 그래서 비트코인 수탁을 시작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한 21조 이상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과시켰고, 그리고 며칠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SEC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그 법원에서 다시 살펴봐라, SEC 너의 주장은 맞지 않으니까 일단 거부한 SEC에서 이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걸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SEC의 주장은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그런 이유가 없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기관에서 예컨대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펀드 같은 데서 비트코인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펀드들은 다 ETF는 살 수 있고 그 ETF의 기초 자산인 뭐 곡물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광물 그다음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이런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수많은 게 다 ETF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이 펀드나 기관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실물로 살 수 없으면 바로 그냥 ETF로 사면 되는 거죠. 금을 사는 대신에 금 ETF를 사는 대신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ETF를 사면 되는 것이죠. 블랙락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승인을 한 상황이고 그레이스케일도 한 상황이고 여러 군데 피델리티에도 한 상황입니다. 먼저 ETF를 만들어서 전 세계 기관 자금을 자기네들이 먼저 빨아들이겠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 한 달 후에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관 자금이 ETF를 어느 정도 뭐 담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젤 3에서 뭐 은행 같은 데도 아주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자기 자산의 2%까지는 그 자산으로 담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줬는데 은행 자산의 2%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은행은 대부분 뭐 대출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이 2%인 이 자금이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 ETF를 산다고 들어오면 아마 이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한 저는 뭐 한 20-30%는 바로 한 달 이내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과 그 SEC 사이에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는 바람에 바로 나스닥에 있는 코인베이스 주가가 당일날 15%가 올랐죠. 이거는 다 연결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승리했다는 이유로 올랐는데 만약에 진짜로 돼서 ETF가 발행됐고 기관 자금들이 ETF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포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때 이제 비트코인 더 상승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말고 그러면 다른 자산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는 아직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할 만한 자산들은 지금 저는 뭐 10개 미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주로 뭐 초기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리플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경쟁자들이 그 지금의 전통적인 자산들이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오는 게 중앙은행에서 만든 CBD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CBDC가 그냥 아무 뭐 없이 그냥 국가의 어떤 보증만으로 되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 간에 이동해서 서로 상충이 되게 됩니다. 해외에서 쓰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CBDC는 개별 국가들이 승인하는 그런 자산을 담보로 이제 발행하는 것을 아마 예측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예전에 근본위제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근본위제로 회귀하면 다시 금을 기초로 한 CBDC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금 보유가 투명한 장부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플라자 합의할 때처럼 미국이 얼마의 금을 갖고 있는지, 그 포트녹스에 얼마의 금이 있는지, 영국이 얼마의 금이 있는지 발표는 하지만 그걸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이거는 그 장부에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장부에 미국의 장부에 비트코인 얼마가 있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CBDC는 그 발행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얼마 없는데 CBDC를 많이 발행한다.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다른 CBDC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CBDC가 리플이라든지 이런 데랑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경쟁의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서로 간에 이제 가격이 올라서 뭐 많이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쪽에 가상자산과 CBDC나 뭐 블록체인 연구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생각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은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레이어 위에 올라갈 것이다. 첫 번째는 금을 대체할 것이다. 금이 한 1경 정도 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뭐 1000조가 안 됩니다. 그 다른 가상자산 모두 합쳐서. 그래서 1경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최소한 10배에서 15배의 비트코인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GDP가 100경에서 150경인데 다시 1경에서 100배가 오른다.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다 된다, 자산이 전부 달러를 대체한다면,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는 1000배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너무 좀 사행성 있는 얘기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상자산에 대해서 연구한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는요, 지금 주요 그 리서치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급결제 그리고 CBDC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에 대한 뭐 신탁, 보유, 관리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론칭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자문을 하고 있고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채널에 밑에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해서 뭐 서로 교류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거에 대한 그런 간단한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